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경희대는 편입학에서 경희대 재학생 및 휴학생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의 중복 지원도 불가합니다. 경희대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누어서 편입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었죠. 필답고사와 면접은 1월 중순에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 편입학의 경우 기타 대학 편입학도 마찬가지지만 4년제 이상 정규대학에서 2학년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한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법령에 의해서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게 학사 편입, 2학년까지 이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편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형 방법은 논술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경희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적 외에 이제 논술, 또 전적 대학의 성적, 면접으로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보통 1단계에서 지필고사를 치르는 학교들도 있고 또 1단계에서 서류평가나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통해서 1단계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학교별 고사, 또 필답고사, 필기고사 등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경희대는 1단계에서는 우선 공인 영어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 가서 논술 시험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학교의 필답고사, 필기고사가 2단계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대학이나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이나 생활과학대학, 이과대학, 또 약학대학 등은 1, 2단계로 나뉘어서 전형이 진행되는데 공인 어학 성적으로 100% 해서 1단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런 영어 성적이 20% 그리고 논술이 80% 반영이 돼서 최종 합격을 결정짓게 됩니다.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한의과대학도 논술이 진행되는데요. 반영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한의과대학이나 치대, 의대 쪽은 1단계에서 공인 어학 성적으로 2000% 내외를 뽑아요. 그러니까 20배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적으로 일단 뽑고 나서 2단계에서 공인 영어 성적 20%, 논술이 40%, 그리고 이 경우에는 면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면접이 40%. 이 비중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 계열은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간호학과 특별편입이라고 해서 야간 간호학과를 이제 선발하는 경우는 1단계에서 영어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전적대학의 성적을 가지고 100%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전적대학 성적 60%와 면접고사 40%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죠. 또한 공과대학이나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 대학, 응용과학, 생명과학, 국제대학이나 외국어 대학들은요, 1단계에서 이제 공인 어학 성적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 2단계 없이 그냥 일괄합산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대학들은 영어 성적이 20% 그리고 논술이 80%로 해서 최종 일괄합산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또 예술 디자인 계열 쪽은 어학 성적이 40% 그리고 논술 없이 면접 60%인데 이 면접에는 아무래도 예술 디자인 계열 대학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지참이 가능한 그런 면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본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체육대학 쪽은 공인 영어 성적 60%와 논술이 40% 반영이 돼서 들어가니까요. 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별로 진행되는 방식들이 좀 다르고 전형 요소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희대 논술고사가 2단계에서 치러지고 때로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경희대 지필고사는 논술의 형태다 부분, 또 경희대 편입의 특징으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또 지금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선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아까 그 야간학과 특별 편입
전형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가 1단계에서 전적대학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전적대학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면접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 전형의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3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1번 항목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자질 또는 성격, 재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500자 이내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간호학과에 편입하기 위해서 기울인 학업적 노력 그리고 다양한 활동. 근데 이 다양한 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은 리더십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봉사, 동아리, 또 연구, 취미, 기타 활동 등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분량은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는 항목이고요. 마지막 3번은 지원 동기와 입학 후에 이제 계획,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학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량이 500자 분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제 글자 수 분량을 합치면 2000자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면접 질문 또는 면접 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선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 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한 내용으로 어필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진솔하게 또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면접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솔직한 진솔한 경험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는 여러 이제 문과대학이나 이과대학, 뭐 다른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학 등에서 실시가 되는 평가인데 경희대 논술고사는 수시, 대학 수시에서도 사실은 논술 전형이 있죠. 경희대 편입학 논술도요, 대입 수시에서 진행되는 논술고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만 가지고 보면은 좀 비슷한 형태의 논술고사가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시문이라든지 주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시사 이슈와 관련된 또는 전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입학처에 그런 편입 논술고사에 대한 자료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희대 편입을 준비한다, 나는 경희대 논술고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편입학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보시고 또 더 많은 연습을 좀 하고 싶어, 나는 경희대 편입 논술에서 이 편입 기출 말고도 더 많은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논술고사 문제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풀어보시면 연습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논술고사가 이제 그 편입보다는 대학 수시 논술고사가 이제 모의 논술도 치러지기도 하고 또 기출문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올해에 어떤 식으로 경희대가 문제를 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는 인문, 체능, 사회, 자연 계열로 구분해서 학업의 기초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하기 위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데 시험 시간이 120분이에요. 2시간 동안 풀어내야 되는 형태이고요. 이 중에 이제 인문, 체능 계열은 문장에 대한 이해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사회 계열은 사회과학 관련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연 1 계열은 이공계 학부 과정에 필요한 기초 수학 분야에 대해서 출제하고요. 또 자연 2 계열은 기초 생물 및 기초 화학 분야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 대한 이해력, 또 사회과학 관련 이해력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이해도라든지 기초 지식을 보기 위한 논술고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계열은 이제 한의 계열은 기초 생물이라든지 기초 화학을 같이 50대 50의 비율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또 생물학과라든지 화학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전공과 관련된 이제 생물, 화학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희대 과학논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더불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문체능계 예를 이제 논술고사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500자에서 600자 정도 분량으로 쓰는 문제 하나랑 또 1001자에서 1100자 사이에 이제 1000자 정도의 글쓰기가 나오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에서도 나오고 또 시, 현대시 또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등등 제시문이 활용돼서 총 6개 정도의 제시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고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편입학 인문 체능 계열의 이제 편입학 논술 문제를 보면 동양 사상에 대해서 이제 고전이 나왔는데 맹자 그리고 고자의 이런 에피소드나 견해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기는 한데 이제 맹자가 기본적으로 인이라는 그 유교적 가치, 인이라는 가치는 사람의 본성으로 내재돼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질 위기에 처한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누구나 측은한 마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당연히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들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인, 측은지심 또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 인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설명을 담은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인의 본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후천적으로 물길을 터줘서 그 물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만들어주는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런 방향이 터지는 대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고자의 견해를 대비시켜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의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물론 이제 주어진 발췌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미를 읽어내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희대에서 출제되는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주 접하지 못했거나 또는 새롭게 보는 그런 현대시, 낯선 시가 출제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주어진 어떤 비문학 제시문이라든지 또는 고전 제시문 속에서 찾아낸 메시지를 연관시켜서 같은 맥락에서 시를 감상할 수 있고 시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인문대학 출신들, 그러니까 뭐 국문학과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문학 계열의 이제 전공을 했었던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다 전공을 하고 이제 인문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려는 편입을 하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현대시가 출제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이제 몇 해 전에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는 현대시 분석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문에 현대시 문학작품 감상이나 분석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고사는 예술디자인대학의 지원자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참하고 또는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10분 내외로 면접이 치러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뭐 실기고사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실기 전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기고사가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 실적물, 그러니까 개인이 창작했었던 개인의 작품이라든지 또 개인의 작품 파일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참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음악학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 관련 이력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들은 지참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를 편입학하려는 학생들은 본인의 어떤 실적물 리스트 이런 것들은 제출 가능하지만 실제로 녹음 파일을 제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영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연기했었다거나 연출했었던 어떤 이력사항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시는 가능하지만 영상물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별도의 실기고사가 없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지원하는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접이 진행된다. 10분 내외의 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으로 뽑아서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나 의대 쪽에서도 면접고사가 실시되는데요. 적성 면접하고 인성 면접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의학과나 치의학과, 한의학과, 의대 쪽은 가치관, 의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인성 가치관을 평가하는 그런 질문들, 또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을 보기 위한 질문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전공 지식이 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한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계열은 이제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물이나 뭐 화학 쪽에 어떤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적성 면접에서 간호학의 기초 지식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제 전적 대학의 성적이랑 이런 것들 다 연관시켜서 그런 내용들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접고사까지 치르고 나면 이제 동점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될 텐데요. 사실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이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과대학이라든지 전경대학, 경영대학, 또 이과대학, 약학대학, 호텔관광, 생활과학대학 등은 2단계에서의 어떤 논술 총점이 동점자 처리의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성적, 또 그 다음에 논술, 다음으로는 논술의 고배점 문항의 성적. 그러니까 논술 문항이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배점이 높은 그 부분의 항목에서의 점수, 이거를 가지고 또 동점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기준은 최근 수료했었던, 최근 졸업했었던 순서대로 이렇게 동점자 처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괄합산 방식으로 치러지는 뭐 공과대학이라든지 응용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 등도 동점자 처리를 같은 순서로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논술 전체 총점, 그 다음에 고배점 문항, 그 다음에 최근 졸업순, 이렇게 동점자 처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가 실시되지 않고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모집 단위에서는 면접 총점, 그 다음에 면접 성적의 우위자. 근데 이 면접 성적에서도 인성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순서로 동점자 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최근 수료, 논술과 최근 수료순, 이런 식으로 동점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 간호과학대학 쪽은 동점자 처리의 제1 기준이 전적대학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적대학의 성적이 우수할수록
동점자 처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이제 동점자 처리에서 1단계 기준이 공인 어학 성적입니다.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으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논술 고배점 문항, 그 다음에 최근 수료순 이렇게. 그래서 일부 이 간호대학하고 체육대학은 다른 단과대학하고 조금 다르게 1단계에서 동점자 처리를 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경희대 편입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공인 영어 성적표. 그래서 공인 영어 성적표는 이제 토익, 토플 같은 경우에는 IBT 토플이고요. 그 다음에 탭스. 이렇게 성적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졸업증명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들어가고요. 또 학과에 따라서 추가 서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디자인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기가 없는 대신 포트폴리오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해서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